다른 장면 또 보면서 우리 금쪽이 마음 읽어줘야 된다고요? 네, 바로 이제 다음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제 밥 먹으려는 주방이랑 거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계란 후라이 한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밥 먹지 마. 그냥 밥 먹지 마. 이 바보 멍청아! 뭐가 어쩌고 어째? 나 너랑 얘기 안 하고 싶다. 그건 나 데려다 주지 마. 나 학원 나갈 테니까. 이초에 엄마 나쁜 X이다 진짜. 조이야, 태희 앞에서 그렇게 하지 이초에 말라 엄마 했지. 진짜 나쁜 X냐고 욕해. 금쪽이가 엄마를 보고 진짜 나쁜 년이다 진짜인데 엄마는 진짜 나쁜 년인가요? 아니면 좋은 엄마인데 그 좋은 엄마를 이 진짜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좋은 엄마니까 이렇게 밥도 먹이고 학원도 데려다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다시 봅시다. 계란 후라이 한다. 금쪽이 계란 후라이 한다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죠. 네. 그럼 금쪽이는 밥 먹을 때 계란 후라이 먹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애들 계란 후라이 먹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애가 싫어하는 걸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금쪽이가 열이 받아서 욕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질까? 아니면 금쪽이가 이 밥 먹을 때 엄마 저 계란 후라이 주세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엄마가 해주지. 이래가지고 먹는 그런 애일까요? 하면 금쪽이는 보면 밥 먹는다 하더라도 뭐 밥이야 차려지든 지가 하는 거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엄마가 뭔 소리 해도 잘 안 해요. 그나마 금쪽이가 좋아하는 거 계란 후라이 한다 그러면 금쪽이가 그것 때문이라도 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금쪽이 싫어하는 거라면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한다 안 하거든. 그게 되게 엄마들이 애가 좋아하는 음식을 할 때 꼬신다고 그러나 꼬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 말은 뭘 뜻해요? 계란 후라이 한다 해놓고 금쪽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엄마가 너 밥 먹지 마. 그냥 밥 먹지 마. 이러고 아기를 안고 주방에서 챙기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뭔 뜻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해봐요. 근데 금쪽이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순간 확 엄마도 뭔가 스팀이 올라와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론 그랬죠. 그런데 금쪽이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는 말은 왜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됐냐라는 질문을 내가 던지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금쪽이는 피아노 연습에 심취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엄마는 빨리 밥 먹고 학원 갈 준비를 해야지. 네. 빨리 밥 먹이게 하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하신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 말은 금쪽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로 가지고 금쪽이를 유혹하고 너 이거 하는데도 안 와? 이런 상황이니까 금쪽이는 내가 계란 후라이만 아니면 계속 내가 이 피아노 치겠는데 계란 후라이에 내가 넘어갔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가능성, 그 마음이 이런 표현으로 나타났을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어요. 네. 엄마는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는가? 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엄마는 나 엄마 말 듣기 싫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금쪽이가 보이는 반응은 엄마는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기보다는 엄마의 말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으로 엄마는 금쪽이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는 엄마의 마음 상태 또는 엄마의 막연한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금쪽이가 그냥 고분고분하게 따르면 좋은데 금쪽이가 뭐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면 쟤가 엄마한테 달라든다. 엄마를 무시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엄마를 욕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엄마가 금쪽이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금쪽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이런 느낌 혹시 상상이 되세요? 금쪽이는 내 손아귀에 있고 내가 금쪽이를 잘 양육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금쪽이를 양육할 거일까요? 아니면 쟤는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내 뱃속에 나온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뭔가 큰 잘못을 했을지 몰라요. 얘를 키우면서 저는 도저히 얘를 감당을 못해요. 이런 마음으로 금쪽이를 키울까요? 방송에 나온 모습으로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학원 가는데 야 10시부터 실력이 냈어. 그러니까 나도 제가 요새 계속 막 짜증내고 울고 막 욕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조금 나도 쟤를 조금 피했던 것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쟤만 보면 솔직히 난 어디 나가서도 쟤 얘기만 하면 눈물밖에 안 나. 자, 이 금쪽이의 이 한마디 그래 해보자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엄마가 금쪽이에 대한 피해의식, 또는 금쪽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금쪽이가 엄마 말을 안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는 너 밥 먹지 마, 너 그냥 밥 먹지 마,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엄마가 열받았을 때 아이한테 하는 거 밥 먹지 마! 그러면서 저 아는 엄마는 밥 상 차린 걸 싹 치워버려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두 분은?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우리 황심이는 많이 당해봤죠. 그래서 많이 우리는 당해봤죠. 당해봤죠? 그래 착실하게 착하게 엄마 말 잘 들어 키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저도 한두 번 이런 적 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어머니가 넘어가는데 특히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빨리 밥을 먹여가지고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깨우잖아요. 일어나면 그냥 주섬주섬 학교 갈 준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막 이제 깨웠다는 걸 가지고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잖아요. 근데 그 짜증이 보통보다 상당히 수위가 심했다. 그럼 어머님, 나 학교 와! 이러면서 밥상 차린 거 싹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나도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냥 학교를 가면서 이제 배 쫄쫄 굽으면서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더라도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은 부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반성하고 학교를 가는 경우 있거든. 그래 되면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도시락 챙겨갈 수 있겠어요? 굶어야 돼! 그럼 어머니 또 도시락 싸가지고 보통 2교시, 3교시쯤 되면 어머니 들고 오셔. 그럼 또 들고 오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도시락 받는 거 너무 또 창피해가지고 마치 우리 엄마 아니다 하고 싶은 마음으로 빨리 도시락만 탁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행동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참 그게 가슴 아픈 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금쪽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계란 후라이 그것 때문에 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밥 먹지 마 하면서 아기를 안고 주방에서 챙긴대. 그러니까 금쪽이는 그래 내가 이 좋아하는 피아노 연습도 중단하고 그러게. 먹으러 간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먹지 마. 뭐라고 이게 뭐야 이거. 이건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욕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밥은 멍청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욕구 좌절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심리,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아니 멍멍이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개통령이 개 훈련시키다가 팔 물렸다라는 거 그거 뉴스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저는 개통령은 또 어쩌다가 개한테 물렸을까? 그 개를 약으로 올렸을 거거든요. 훈련시키면서. 가장 개를 약으로 올리는 건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주고 탁 숨겼을 때 개는 바로 물어버려요. 주인이라도 물어버려요. 훨씬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물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 속담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놀라죠. 당연히. 너 밥 먹지 마. 그냥 밥 먹지 마.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고? 나 너랑 얘기 안 하고 싶다. 엄마는 본인이 주방을 정리하고 금쪽이가 먹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이 계란 후라이를 치우는 이게 금쪽이를 촉발시켰다라는 거. 이건 거창한 심리학 용어로 하면 좌절 상황을 만들어냈고 여기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머니는 못 읽죠. 그래놓고 엄마는 이제 이 상황에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 너랑 얘기 안 하고 싶다. 그게 협박이에요? 아니 지금 금쪽이하고 이야기가 돼야지 금쪽이는 자기가 계란 먹고 싶다라고 될 건데 엄마는 너랑 이야기 안 하고 싶다면 내가 계란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안 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쪽이가 그럼 나 데려다 주지 마. 나 학원도 안 갈 테니까. 이러면서 금쪽이도 다시 엄마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 협박범과 인질 관계에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너 이러면 밥 안 줘? 그래. 그러면 네가 내한테 요구하는 거 학원 안 갈래. 서로 협박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질로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너랑 얘기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이 서로 두 협박범이 인질을 앞에 두고 협상을 하는 판을 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쪽이는 뭐라고 그래요? 이 판을 깨는 금쪽이 엄마 진짜 나쁜 년이다. 너 진짜 이런 놀라운 심리적인 협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쪽이 완전 빡치겠네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와 금쪽이는 서로 학원을 가는 그 인질범을 두고 놀라운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협상판을 깨버리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지금 엄마의 행동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금쪽이는 금쪽이 엄마라고 이야기한 거는 자기 엄마가 아니라 금쪽이 엄마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공격하는 대상을 객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지금 금쪽이는 보인 거예요. 금쪽이 엄청 천재인가 이 봐요. 아니에요? 머리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오. 이거는 자기가 감정적으로 이 연결이 돼 있는 대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화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는 놀라운 전술을 쓰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면 금쪽이는 엄마에 대한 욕이 자연스럽게 나쁜 년이다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발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야 라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무작정 금쪽이가 아무 때나 이 나쁜 년 이렇게 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쪽이는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 엄마한테는 욕을 하지만은 아빠한테는 이렇게 욕을 안 할 거예요. 방송에서 그렇게 안 나? 아빠한테는 그렇게 욕 안 한대요. 자, 정확하게 항상 아빠는 왜 욕을 안 할까요? 금쪽이한테 좋은 거를 줬다가 먹을 거를 줬다가 뺏는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전략을 금쪽이한테 쓰지 않는다는 거. 초이, 일단 밥 먹자. 아빠 태희도 씻겨야 돼. 저 밥 안 먹어. 왜 밥을 안 먹어? 너 오늘 뭐 먹었어? 빨리 몇 개 먹었어? 사실 5개 먹었어. 5개나 먹었어요? 저녁 차려줄 테니까 일단 먹어요. 오늘은 이거 먹어보는 거야. 한번 먹어봐. 한 번만 먹어보자. 응? 맛있어. 뭐야? 아니 이렇게 잘 먹을 거면서 왜 그랬대? 쌀밥도 맛있어. 맛이 괜찮아? 뜨거울 텐데 밥 천천히 후 불어서 먹어.
이번에 고기랑 같이 한번 이렇게 먹어요. 고기랑 같이. 옳지. 당근 넣어. 아이고 초이 잘 먹네. 밥. 오늘은 초이가 잘 먹어서 기분이 좋아요, 아빠가. 그만 먹고 싶어. 먹느라 고생했어요. 또 딸한테 아빠가 요청할 때 딸이 안 들어주면 대개는 아빠는 포기하지. 그거를 굳이 하게 만들려고 이 긴장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왜? 딸은 공주니까. 이게 이제 되게 아빠가 딸을 대하는 기본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아빠의 행동이 무심하다든지 또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딸과 아빠의 관계에서는 그냥 무조건 수용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야단치는 대상이 되거나 그 이외에 좀 더 이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되기가 참 힘든 거죠. 엄마한테만 유독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엄마가요, 금쪽이하고 말할 때 보면 따발총 같아.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약간 따발총이야. 그러면 금쪽이는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고 결국 엄마가 화냈다라는 그것만 기억 남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화난 감정만 남겠지. 네. 그런 화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는 전부 욕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금쪽이의 경우에 엄마는 진짜 금쪽이의 마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협박, 서로서로 협박하는 인질범으로 이 경우에서 엄마가 더 이상 금쪽이한테 신경 안 쓰고 지금 하면 금쪽이 입장에서는 협박범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빡치는 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를 객관화시켜가지고 금쪽이 엄마 나쁜 년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이 공격하고 또 감정적으로 내가 죽일 인간으로 만들려면 내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 객관화를 시킨 다음에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기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사람의 마음을 파악한다라는 것이 사실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 때는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사조가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과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주 맹목적으로 표현이 될 때 그거를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연장선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식의 관용구처럼 우리가 절대자 신을 믿습니다라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우리가 현상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본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마음이 보여요? 예전에는 검사했을 때 ADHD 그 점수가 되게 높아가지고 진단을 받긴 했는데 요새 이제 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엄마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지적장애인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는 자기 생활 연령에 기대되어지는 것보다 더 낮은 인지기능, 그걸 보이는 아이들을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